로 재임 중이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 태평양지부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다. 1964년 2월 14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14대째 살고 있는 토박이 집안의 이남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학창시절은 제주도에서 지내왔다.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 환경이었으며 원희룡의 부친은 과자가게, 농약상, 신발가게, 책방 등 여러 사업을 전전했지만 잘 안돼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린 적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서점을 하다가 관둔 덕에 어려서부터 집 한켠에 쌓인 재고서적을 원없이 많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제주도 굴지의 명문고인 제주 제1고등학교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치른 12차례의 시험에서 모두 수석을 차지하며 기대를 모아오던 중 1982년도 제1회 대입학력고사까지 수석을 차지하는 실력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 더욱 대단한 것은 그가 살던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낙후된 곳이었단 점이다. 대도시에 내놓으라 하는 명문가의 학생들이 우수한 인프라 속에서 공부하는 상황에서 원희룡은 과외 한 번 받아보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전국 수석의 단골 소감 유행어가 된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라는 말을 최초로 발언한 원조 공부의 신으로 불린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수석으로 진학하면서 장차 대한민국을 위해 막스 베버와 같은 법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정치. 사법고시 합격 이후 검사 및 변호사로서 지내오다가 한나라당의 당내 혁신 차원에서 이회창 총재의 이른바 젊은 피수혈로 1999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정계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2000년에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갑지역구에 공천되어 새천년 민주당 박범진 후보를 꺾고 당선에 성공. 젊은 피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언행들로 유명해졌는데 미래연대의 주축 멤버로서 보수 일색이던 당 내부에 이때부터 젊은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이후 남경필, 정병국과 함께 한나라당의 개혁을 주도하는 소장개혁파 운동을 이끌었고 당 지도부와 부딪히면서 정치 이력을 이어왔다. 4년 총선 직후에 치러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박근혜 대표에 이어 2위로 당 최연소 최고위원에 선출되었고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서는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대통령 경선을 완주하게 된다. 이때 대통령 경선에서는 떨어졌지만 페이스메이커로서 보수층의 격려와 함께 40대 대권주자로서 신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 이후 양천구 갑에서 국회의원 내리 3선에 성공하게 되고 2009년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당내 쇄신 바람을 주도하였다. 2010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공천심사위원장을 두루 역임했다. (2011년에는) 한국 정치의 비정상적인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고 선진 정치를 위한 선거구 개편 문제를 거론하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였다. 19대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4위로 낙선하게 되어 이에 책임을 지고 2012년 6월을 끝으로 여의도 중앙정치 무대를 떠났다. 현실 정치를 떠나 1년여간 정치적 휴식을 취하며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아데나워 재단, 중국 베이징대 등에서 방문학자 자격으로 수학하면서 외국 선진 정치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2013년 말에 국내로 돌아오게 된다. 2014년 2월에는 NH농협은행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금융 3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사법연수원을 가수료한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국민변호인단을 꾸려 국내 피해자 5만여 명을 대리하여 무료 공익소송을 사회적으로 주도해 나갔다. 이에 대해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세간의 관심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로부터 당내 중진 차출론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지사 출마를 압박받게 된다. 이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자신의 출신지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 출마하여 득표율 60%를 기록하며 당선되었다. 임기 초반에 불합리한 도의회의 예산 관행을 타파하겠다며 제주도의회와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겪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도의회와 화해하며 서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도지사 신분이지만 제주도가 중앙정치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국회의원 시절에 비하면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인도 대권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는 중이고 현재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중이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와 짧은 경력 때문에 힘들다는 평이 대다수. 하지만 젊은 나이인 만큼 2022년 대선까지 노릴 수 있는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원희룡 지사의 플랜은 제주지사로서 행정경험을 쌓은 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컴백한 후 대선에 출마한다는 계획을 짜놓은 상황이다. (2016년 11월 15일) 새누리당 비박계 임시 지도부인 비상시국위 시민 공동대표 중에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비상시국위 출범으로 분노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로부터 지지율 합쳐서 10%도 안 되는 대선 주자들이 당을 먹칠한다면서 남경필, 오세훈, 김문수와 같이 대선 주자에서 사퇴하라는 막말을 들었다. (2017년 1월 4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개혁보수 신당에 입당하였다. 2017년 1월 31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행정 1.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 2. 드림타워 건축 허가 전면 재검토 3. 농지기능관리 강화 지침 시행 4. 제주 환상 자전곡일 개통 5. 공기업 부정청탁자 전원 탈락 조치 6. 상수도 유수율 제고 정책 논란 1. 노상방뇨 시비 사법연수원생이던 1994년 9월 15일 밤에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취한 채로 모가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나무라는 가게 주인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연행되자 사법연수원생을 우습게 보지 말라라며 파출소 기물을 파손하여 신문 기사에 오른 바 있다.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실제 노상방뇨를 한 것이 아닌데 연행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으며 부끄러운 과거로서 두고두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노무현 탄핵 사태 찬성.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건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의 당론이니 이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후 폭풍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하자 이를 추진한 지도부를 앞장서서 강력히 비판하였다. 나중에 노무현 탄핵 찬성이 정치적으로 가장 후회되는 행동이었다는 회고도 하였다. 즉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판단을 하였으면서도 탄핵 추진 당시에는 이를 당내에서 별로 비판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가 찬성하고서는 나중에 정치적 잘못으로 드러나자 당 지도부의 판단 과오를 앞장서서 비판하였다. 전두환 세배 논란. 이제 그만 갈등과 증오의 역사를 녹여가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연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아가 세배를 드린 사건이 논란이 되었다. 사실 다음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도 방문하여 세배를 드렸고 얼었다 녹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황태를 선물하여 화합의 역사를 가진다는 취지로 행했다고는 하는데 국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결국엔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